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손끝까지 힘을 주어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마치 생명줄인 양 느껴졌던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관계. 하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은 인연, 혹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당신 마음 한구석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 이미 끝난 일을 혹시라는 작은 희망과 함께 붙잡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 무게가, 그 집착이, 그 미련이 오히려 당신을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물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다 그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더 깊이 빠져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더 꽉 쥐고, 상처가 두려우니 더 세게 움켜쥐고, 결국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놓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도망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놓음이란 두려움과 마주선 채 손을 펼칠 줄 아는 용기이며,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 변하지 않고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안해지면 연락 횟수를 늘리고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며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 듭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 하루를 살기도 전에 몇 달, 몇 년치 계획을 빽빽하게 세웁니다. 심지어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는데도 그 기억을 반복해서 꺼내보고 상처 난 부분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혹시 더 나아졌나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확실성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애초에 확실함이라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관계와 상황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불확실함을 없애려고 발버둥칠수록 우리는 그 불확실함의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확실성을 향한 집착이 불안을 키우는 연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앨런 와츠는 이를 물 위에서 몸을 긴장시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몸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몸을 맡겨야 물이 나를 떠받쳐 주듯, 삶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나는 무너질 거야. 사랑, 직장, 명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마치 의족을 빼앗긴 사람처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만 같은 공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둘째, 통제 욕구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황의 흐름, 심지어 운명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죠. 하지만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을수록 손바닥에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셋째, 정체성 의존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애인이다. 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자기 정의가 하나의 대상이나 위치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잃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하는 마지막 줄기라고 믿으니까요. 이 세 가지 두려움, 통제 욕구, 정체성 의존은 우리를 노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더 꽉 쥐면 쥘수록 그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손을 바라보며 더 강하게, 더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놓아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흔히 오해됩니다. 무관심이거나 포기하는 태도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놓음은 그 반대입니다. 놓음은 깊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내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확신이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강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은 존재입니다. 강을 움켜쥐려 애쓸수록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힘이 빠져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물은 오히려 우리를 떠받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 부르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앨런 와츠는 삶은 춤이지 풀어야 하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춤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예술입니다.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놓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집착의 근육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과 대신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과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아닌 수많은 변수의 합이기 때문에 완벽히 조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에서 공간 만들기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에 간격을 둡니다. 공기가 있어야 불이 타오르듯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기입니다. 화나 슬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사라져라가 아니라 지나가라고 속삭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오래 머물고 흘려보낼수록 금방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놓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버리고 하루 계획 중 한 칸을 비워두는 것. 작은 놓음이 큰 놓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놓기 시작하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고 진짜로 연결된 사람들만 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창의성과 직관의 회복입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생각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놓음은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 세상은 빈 공간을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놓는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진짜 필요한 곳에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앨런 와츠의 말처럼 물살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물이 나를 떠받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부드럽게 흐른다는 것을.